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8일 토요일 손상TV의 주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여간 오전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됐는데, 청문회를 보면서 김부겸의 뭐 정책 능력이나 총리로서 직무 수행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펀드, 라임 이것이 화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좀 준비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되게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라임과 같은 펀드, 그렇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뭐 준비하는 저도 이걸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오랫동안 좀 분석을 해봐야지만 이해가 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보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관심을 못 끌고 있고, 관심을 못 끌다 보니까 이게 많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부겸이가 뭐 과태료 23번밖에 안 낸 거, 뭐 이런 거나 좀 나오고 있지. 뭐 이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이 펀드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이 정권 들어서 이 펀드와 관련된 얘기가 이 정권 초기부터 이 정권 끝나가는 지금까지 들려오고 있다는 건, 이 펀드와 관련돼서 이 정권이 뭔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이 펀드를 뚜껑을 까게 되면 진짜 이 정권의 치부가 다 드러날 수도 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설명이 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셔야지만 저는 여론이란 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여론이 형성돼야지만 이 정권은 아니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이 수사를 반드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펀드와 관련된 문제는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냥 뭐 재벌 기업 회장한테 뭐 뇌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뭐 짬짬이 돈을 만들었다거나 하면 되는데, 이 펀드와 관련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 펀드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아니, 세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돈이에요. 그렇죠.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만든 퇴직금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그 펀드 투자가 알고 보니까 다 사기였다. 그리고 그 사기의 중심에 정치권, 이 정권 사람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뭘까요? 이 정권 사람들이 사기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정말 피 같은 이 퇴직금,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이 재산을 훌쳐먹은 사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건 엄벌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부겸과 관련된 이 라인 펀드,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정권 초기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에 드러난 것도 이상한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펀드 말고도 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상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김부겸 펀드와 관련돼서 보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라임, 김부겸 사위가족 맞춤형 특혜펀드 만들어줬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중요한 점이 맞춤형 특혜펀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맞춤형 특혜펀드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펀드라는 걸 생각했을 때 펀드가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펀드를 잘 알면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펀드라 생각하면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펀드라면은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받아들인 걸 펀드라고 보세요? 아니면 비공개로 해서 일부 사람에게 받는 것을 펀드라고 생각하세요? 공개해서 받는 게. 그쵸. 그게 펀드잖아요. 우리 대부분 은행 가셔서 뭐 펀드 투자하신다 그러면 펀드 상품 보여주고 이거 괜찮은 상품입니다 라면서 은행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증권사 계신 분들이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펀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김부겸 가족의 펀드는 라임에서 만든 펀드인데, 이게 비공개 펀드라는 거예요. 어허. 자, 그리고 그 펀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6명입니다. 6명인데 누가 들어가 있냐? 바로 김부겸의 둘째 딸. 둘째 딸? 네, 둘째 딸. 그리고 그 사위. 그리고 외손녀, 외손자.
그럼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종필 라임 자산운용펀드 부사장입니다. 이 사람 뭐 이름 많이 났으니까.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임의 부사장이 지금 이 펀드에 가입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라임 부사장 1명과 김부겸 사위 일가 4명이 이렇게 총 6명이 펀드에 가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6명이라는데 지금 5명 말씀드렸죠, 제가. 자, 이유인 즉슨 뭐냐면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이종필이가 만든 전기차 회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에스모 리빌리티. 리얼 이름도 어려워요. 아무튼 전기차 회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6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을 보면 뭡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5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인원으로 보면 김부겸 사위 일가 4명에다가 이종필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 회사 2개 껴가지고. 자, 이렇게 6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공개 펀드라는 거예요. 비공개 펀드인데 여기에 지금 투자가 어떻게 돼 있냐? 김부겸네 사위 일가가 총 12억. 자, 그러니까 4명이니까 1명당 3억씩 들어간 거죠. 자, 근데 의아한 건 생각해 보십시오. 딸은 성인이고 사위도 성인이에요. 근데 외손녀, 외손자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미성년자 이름으로 3억씩을 박았다는 거예요. 12억을 박은 거죠. 자, 무엇보다 이종필이 더 수상한데 이종필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돈을 투자를 했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회사 그 이름으로 모빌리티. 네, 349억. 그래요? 네, 이종필 지가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김부겸 사위 가족이 투자한 건 12억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를 만든 이종필이는 라임이라는 이름으로 6억을 투자하고 자기가 만든 에스모 모빌리티에다가 349억을 이 펀드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 펀드에 자기 투자를 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죠. 자, 더군다나 이게 비공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수상한 점이 또 뭐냐면은 이 펀드 이름이 테티스 11호라는 펀드입니다. 테티스 11호. 이게 라인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테티스 11호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펀드란 걸 왜 할까요? 그거를 펀드를 만들어서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수수료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수수료를 받아야지만 이 증권사와 은행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펀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왜냐? 다른 것들보다 은행 이자 받는 거나 아니면 대출 이자 받는 거보다 이 펀드 수수료가 굉장히 짭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라임이 만든 테티스 6호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를 보면 여기에는 수수료가 70%, 이익금의 70%. 자, 그리고 8% 초과 발생 시 이중 50%를 성과보수 명목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들이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김부겸 사위가 가입했다는 펀드는 대박인 게 환매 수수료도 없고 성공 보수도 없어요. 다 빵프로예요. 즉 김부겸 사위가 돈을 벌어도 김부겸 사위는 12억 투자밖에 안 했는데 이종필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회사 2차례에 걸쳐서 무려 355억을 투자를 했고 심지어는 그거를 자신이 펀드를 굴려줌에도 불구하고 환매 수수료는 또한 성공 보수까지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맞춤형 특혜 펀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특혜가 거기서 나오는 그쵸. 딱 봐도 특혜 아닙니까, 이거? 특혜.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가입 허가 또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은 펀드 하면 고정적으로 어느 펀드나 네, 당연하죠. 이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를 만드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즉 맡기는 인건비라는 게 들기 때문에 성공 보수 및 환매 수수료라는 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드렸던 이 펀드는 돈도 이종 PD가 더 많이 투자하고 지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돈을 굴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사위 일가한테는 환매 수수료도 안 받고 더 나아가서 성공 보수도 안 받았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게 비공개에다가 들어간 사람들이
이종필 빼고는 김부겸 둘째 딸 4명밖에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서. 맞추면 택해봤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내야 될 건 뭐냐? 그럼 도대체 이종필이가 왜 김부겸 사위 일가에 접근을 했는가? 그렇지. 왜 다른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김부겸 사위 일가에 접근을 해서 이러한 비공개 펀드를 들게 만들어줬는가가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라임이 뭡니까? 결국 사기 펀드였어요. 자기 펀드이죠. 그래서 결국 수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게 알려진 걸로 따지면 여기서 지금 나오는 피해액이 1조가 넘어요. 맞아. 1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1조라는 돈이 뭐라고요? 다 국민 돈이에요. 국민들이 퇴직금 받거나 개개인 아니면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돈인 거다. 근데 이게 지금 이종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기 펀드로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종필이가 접근한 게 이 라임이 이게 사기인 줄 알고 언젠가 터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펀드로 돌려막기란 거예요. 이 펀드 만들어서 문제 생기니까 이 펀드로 돌려막고 이 펀드 생겨서 문제 생기 이 펀드로 돌려막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한 게 바로 지금 라임 펀드인 거예요. 즉, 더 이상은 이게 돌릴 수가 없는 사태까지 온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피해자를.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라임에서 환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 팔아버린 겁니다. 싹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라임 펀드가 망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럼 이거는 피해액이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데, 재밌는 사실은 바로 이종필이가 이렇게 라임에 대해서 환매 조치를 하기 바로 2달 전. 2달 전에 이렇게 김부겸의 사위에게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개 펀드를 들라고 들었던 거죠, 김부겸 사위는. 자, 근데 당시 2019년 4월입니다, 이때가. 당시 김부겸이가 어떤 자리였냐? 이 정권 행안부 장관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딱 봐도 뭔가 냄새가 살살 나죠. 살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려도 보더라도 야, 이거는 펀드라는 것 자체의 목적이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공개를 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펀드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가 더 투자했고 거기다가 환매 수수료 및 성공 보수도 안 받다라는 거죠. 여러 면을 봤을 때도 이상하고 더 나아가서 환매를 하기 전에 라임이 다 망하기 전에 바로 2달 전인 그때 행안부 장관이던 김부겸의 사위를 만나서 12억 투자를 비공개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새로운 게 나왔는데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김부겸 딸과 라임펀드 가입한 업체에서 정부 보조금을 14억 받았다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도 왜 받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라임펀드에 이종필이가 2개 회사에다 넣습니다. 라임 부사장이란 이름으로 6억을 넣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모 모빌리티어즈 여기로 349억을 넣었어요. 자, 근데 이 에스모 모빌리티어즈가 어떤 회사라고요? 전기차 부품 회사예요. 자, 이 정권 친환경, 태양광, 전기차 하면 어떻습니까? 정권 초기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조금을 막 퍼줄 때예요. 그냥 이거 한다 하면 다 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시면 옛날에 조국 사태 있을 때 어떤 얘기 있을까? 건전지? 무슨 모르겠어. 아무튼 되게 친환경 건전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사모펀드 해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부품 업체란 걸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 보니까 2017년에 7억 8천, 2018년에 6억, 2019년에 6,200만원. 딱! 라임 끝날 때까지죠. 야, 딱 맞네. 딱 맞죠. 이렇게 해서 14억 5천만 원의 정보 보조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뭡니까? 지금 이 에스모 모빌리티어즈에 349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중에 14억이 뭐겠어요, 결국? 나라 돈인 거예요. 나라 돈인 거예요. 결국은 라임이라는 곳에서 이 이종필이라는 사람이 라임 사기를 치는 그 과정에 정보 보조금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정보 보조금이 들어가는 이 업체에 대해서 이 정권이 제대로 심사를 했냐는 거죠. 그렇지. 이걸 또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김부겸과 관련된 이 라임펀드에 대한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국민의 돈, 국민의 퇴직금, 연금, 그다음에 노후 자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심지어 정부 보조금 14억까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비공개 펀드에다가
말도 안 되는 조건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환매 수수료 0%, 성공 보수 0%. 보통 사안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밝혀내야 되는 건데 더 웃긴 건 뭡니까? 이 정권이 어떻게 했어요? 검찰에. 증권, 수사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 여의도 저승사자에서 이제 증권 수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이 엄청 많대요.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거기에 뭐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최고의 전문가로. 네네. 근데 그 팀을 와해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막 네, 좌천도 시켜버렸고. 해체시켜졌지 추미애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비단 김부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건 이 정권 실세들, 친문 진영의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와해를 시켜버렸고 더 나아가서 김부겸의 사위가 이 펀드를 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9년. 이 정권 초기예요. 이 정권 초기입니다. 그때 또 2019년이 언제요? 조국 사태 벌어졌을 때. 조국이 사모펀드로 인한 문제가 일으켰을 때. 그때 아닙니까? 2019년. 자, 즉 이 정권 초기에 제가 볼 때는 펀드를 안 한 놈이 없을 거다. 이 정권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까는 순간 이 정권 초기에 드러났던 그 모든 비리들이 다 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한테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펀드 자체도 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더더욱이나 이게 뭐 가입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안 해본 사람 들어봐도 뭐 황당한 얘기인데. 저도 지금 뭐 이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들른 얘기로만 들어볼지. 이게 지금 이 정권 초기 조국 사태 터지고 시작해가지고 조국 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라임 또 뭐 옵티머스 신라젠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액수가 작은 게 아니라 대부분 몇 천억 1조 5천억 막 이런 그러니까요. 대형 사건들인데 이게 지금 그냥 살살살 묻히고 있다.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수사가 안 된다는 결국 이 정권이 뭉개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럼 이걸 왜 뭉개냐? 이거 혼자 죽을 일이 아니다. 이건 진짜 대대적으로 죽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수사팀을 아예 와해시키는 거다. 즉 아예 대놓고 수사하지 말아라. 아예 증권 사기꾼들, 펀드 사기꾼들 판치고 살아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부겸에 대한 문제는 이 정권 내에선 뭉갤 거지만 우리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사안이다. 왜냐?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세금을 넘어서 국민이 한평생 벌었던 노후자금, 퇴직금을 헤쳐먹은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더 나아가서 이 정권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다. 더 나아가서 뭔가 그걸 위해서 편의를 봐줬고 그걸로 자기들은 뭔가 이득을 봤다.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죠. 어제 그 청문회 참여연대 뭐 했던 소장했던 뭐는 김율경이가 뭐 김경률 씨가 네. 그분이 회계사. 나와가지고 이제 권력형 비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딱 알죠. 그러니까 이분이 참여연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 참여연대에서 이제 그 이 증권과 관련된 특히 펀드와 관련되고 대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뭐 주식회사 뭐 분식회계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막 진짜 쪽집게처럼 밝힌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나오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밝힌 사람이에요. 이거를 밝히니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때 당시 조국이 부정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경률 회계사가 보더라도 이게 조국이 벌였던 사모펀드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게 말씀하니까 조국도 친환경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투자한 것과 지금 보니까 이 라인펀드도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회사 만들어가지고 부품업체 만들어갖고 정부 보조금마다 투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보니까 조국 사태는 조국이 들어있고 유재수가 들어있고 여긴 지금 김부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게 이거지. 정말 더 까면 이 정권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권 실세들이 아마 계속 거론될 것이다. 왜? 더 나아가서 이게 이 정권 초기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준 PD가 이제 설명했더니 좀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주식은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뭐 성향이나 이런 걸 보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하면 되는데 펀드는 가면 이제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 펀드는 어떻고 뭐 앞으로 장래성이 어떻고 위험성이 어떻고 쭉 설명해 주면 그렇게 혹해서 살 가능성이 많은데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따라가지고 달라붙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도 이 중요한 국가도 돈 들어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전빵이라 그래 흔히 말로. 그런 사람들 정도 되면 나도 되겠지 하고
거기다가 내 퇴직금 뭐 이런 그쵸. 거 다 올빵했는데 이걸 아까 이제 준필 얘기대로 돌려막기 하다 터져버리니까 마지막에 피해자가 왕창 쏟아져 나온 거요. 이거 터져버리면 돈 먹고 나른 놈은 이미 다 끝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뭐 제가 이 펀드 관련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쉽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되게 좀 의아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지, 이것도 문제죠. 네, 제가 이걸 좀 파봤어요. 야, 근데 파봤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분명히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규제를 하냐? 이거 도박이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더 나아가 이건 도박이다. 라면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정권이? 알고 보니까 정부 공기관, 그다음에 뭐 중기부까지. 그러니까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투자를 한 거예요. 국책은행까지. 네, 500억 가까이. 이것도 문제가 뭐라고요? 간접 투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 간접 투자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간접 투자하게 되면 거래소에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 정권이 언제부터 했냐? 2017년부터 했다고요. 정권 초기네, 먼저. 네, 완전 정권 초기 때부터. 2017년 때부터 이런 짓을 한 건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2017년 올라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18년 1월 기사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미 가상화폐 거래한 게 걸린 거예요. 자, 근데 어디서 걸렸냐? 중기부에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 벤처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곳이에요. 나라 돈 받는 곳입니다. 자, 이게 지금 나라 돈을 얼마나 받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벤처 캐피탈이 투자금을 모아서 만든 벤처 펀드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는 기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뭐 다른 데 투자를 합니다. 그럼 투자한 그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부 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정부 10개 부처에서 출자해서 만든 펀드가 있고 지금까지 7조 원 규모가 조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즉 정부 돈 받아서 그러니까 국민 돈 받아가지고 국민 세금 받아서 펀드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벤처 투자에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2018년 때부터 중기부랑 이 벤처 캐피탈이 가상화폐에다가 412억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군데에다가. 저거 먼저 했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도 이거를 투기다, 도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직 이 거래소와 대해서 규제가 아직도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코런이라 그래가지고 이 거래소가 코인 돈만 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 정권이 2017년부터 이렇게 지금 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보십시오. 최근 기사인데 코인 사기 피해액이 75억이라는 거예요, 벌써. 자, 이 코인 사기 피해액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래소를 만들어요. 근데 이 거래소와 관련된 법안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예요. 즉 거래소가 어떤 짓을 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지금 비트소닉이라는 이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130여 명이 피해 금액이 무려 75억에 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자,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7년 때부터 이렇게 중기부 및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에서 412억이라는 투자를 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중기부는 더한 거예요. 중기부 및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 거래소에다가 500억을 간접 투자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직접 투자한 것도 아니고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했다라는 건 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를 키워줬다라는 겁니다. 이 거래소를 키워줬다는 건 뭘까요? 비트코인 시장을 키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국민 세금으로 키워줬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그리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더 웃긴 거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기부와 벤처캐피탈이 2017년 때부터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걸렸다고 했었죠. 그래서 당시 중기부 장관이던 홍종학이가 뭐라고 말했냐. 이거 문제가 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금 회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문제 내겠습니다. 투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게 이거를 중기부가 193억을 투자했습니다. 여기다가 2017년 당시에. 근데 걸린 겁니다.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걸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아까 저렇게 밝힌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걸리고 나니까 여기다가 28억을 크게 줄였다가 2019년부터 다시 투자를 또 합니다. 92억. 2020년에는 6억. 그리고 올해 1월에서 3월달까지만 24억을 더 투자를 더해요. 아니, 해소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당시 중기부 장관에도 홍종학이는 이거를 투자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관으로 왔던 박영선이는 또 투자를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과정이냐면 홍종학이가 2017년부터 2019년 전까지, 그러니까 2018년 말까지 중기부 장관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에 비트코인에다가, 그러니까 가상화폐에다 193억을 투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018년까지 28억으로 크게 줄였어요. 투자를 하는 걸. 그런데 박영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다시 투자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억. 2020년에는 6억. 올해는 다시 벌써 3월달까지만 24억.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투자금을 왜 회수를 해야 되냐면 법이 있어요. 창업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부 벤처 투자 창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15조에 뭐가 돼 있냐면요. 도박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 세금, 정부 돈은 그렇지. 도박업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가 가능하다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저기 뭐 인터넷 도박거래 사이트에다 투자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를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의아한 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삭제가 됐어요. 2020년 2월달, 작년 2월에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야, 뭐 이거 어떻게 법을 삭제해버리지? 자, 그러니까 도박업에는 국민 세금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이 정권 2020년 2월 달에 삭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중기부가 올해 3월까지도 아직도 이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거죠? 참 웃기네. 되게 이상한 거죠? 법을 없애버린다? 자, 이 과정들을 보십시오. 걸렸어요. 그래서 중기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걷는다고 했어요. 근데 안 걷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자를 합니다. 국민 돈으로. 그런데 게다가 도박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법까지 삭제를 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지금 이 비트코인 거래소와 관련돼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 진짜 언젠가 폭탄 터져요. 거래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이 코인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터집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여기에 지금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도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건 뭔가 있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뭔가 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권 초기에는 펀드지만 정권 말기에는 가상화폐다. 즉, 이 정권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나중에 이걸 까게 되면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조항을 없앨 정도면 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했어요. 법을 알고 투자를 했겠냐 모르고 투자했겠냐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법을 알고도 아마 투자를 했겠지. 네. 그런데 이게 투자를 해놓고 보니까 야, 이 문제가 있다. 드러난 사항을 봐 문제가 있으니까 홍종학 전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금 회수할 것이다. 이래놓고 이제 뭐 실제 얼마 투자했는지 뭐 회수를 했는지 회수 안 했어요. 그래 회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수를 한다고 폼만 잡아놓고 문제가 되니까 장관을 바꿔버렸어요. 박영선이 들어와서는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법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그냥 생겨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면 펀드고 코인이고 전부 다 국민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가 뭐 노후자금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조금 뭐 목돈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만든 국민의 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이 지금 한편으론 펀드로 몇 조가 날아갔고 지금은 코인으로 수십 조, 수백 조가 날아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앞서 말씀드렸던 펀드는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그 펀드를 수사할 수 있는 검찰 펀드팀을 없애버렸고 증권 수사부를 없애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코인과 관련된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손을 놔주고 있어요. 손을 놔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뭘까요? 제가 볼 땐 이 거래소와 이 정권과에 뭔가가 있다. 있다. 그다음에 이 코인과 관련돼서 이 정권이 뭔가가 있다. 즉 이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을 놈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코인 관련돼서도 수사를 들어가야 된다.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가 뭔가 있다. 이건 분명히 부정부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 모든 자료들을 봤을 때 저희 생각입니다. 안 그러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요거 이제 준 PD는 이제 이걸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설명이 아마 좀 쉬웠을 것 같은데 더 쉽게 우리 수준에 일반 국민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식은 특정 기업의 그 흥망성쇠를 보고 자신이 그걸 선택하는 거지만 펀드는 특정 상품을 만듭니다. 가공의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걸 불려가지고 이제 뭐 이자도 주고 이렇게 늘려가는 건데 주식은 그 회사가 사라질 때 꽝이 되는 거지만 펀드는 이 상품 자체를 깨버리면 하루아침에 전부 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두목만 잡아다니면 감옥에 갖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상품을 만들 때는 특정한 어떤 특수 목적이 없이는 이렇게 큰 이런 펀드를 안 만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대중 정권 때 벤처기업 만들어서 국가 좀 떼들어 박아가지고 다 날린 거.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바다 이야기. 그러면 이 정권 들어와서는 아까 우리 얘기대로 펀드와 가상화폐가 아무래도 뭔가는 권력가에 유착이 돼서 이 문제가 계속 터지고 이걸 추미애가 알고 초기에 정권 관련 수사단을 없애버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유야무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의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이 정권이 이런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주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우리가 뭐 투자를 하고 해봤자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가지고 목돈을 만드는. 근데 이 정권이 들어서부터 그러한 모습을 하면 오히려 바보가 됐어요. 왜냐? 이 정권이 이제는 노력이란 걸 해도 내가 피땀 흘려 돈을 벌어도 꿈을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전 국민들이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한탕주의. 네, 한탕주의로 다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한탕주의 할게 만들고 코인이란 걸 그냥 방치해놓고 한탕주의라게 만든 겁니다. 저는 이게 환경을 일부러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국민들이 이 펀드에 투자하게, 일부러 이 국민들이 이 코인에다가 투기를 하게, 도박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완전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의아한 것들이 많이 있다. 왜냐? 펀드만 하더라도 이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어 있고 이 시간 지금까지도 총리하겠다는 김부겸 이름까지 거론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코인과 관련돼서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중기부란 곳에서 2017년에 투자한 게 걸렸어요. 도박이라고요. 15조에 의하면 도박은 국민 세금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회수도 안 했고 오히려 투자금을 더 넣었어요. 저는 이건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저는 국민들에게 투기를 하도록 도박을 하도록 이 정권이 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바다 이야기를 제도권까지 끌고 들어오지 않았냐는 이런 의심도 지금 돼요. 왜냐하면 네. 위험에 따른 거지. 행동 절차는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펀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대신 정권 아주 큰 금융사들을 끼고 그걸 상품을 팔아 제끼면 누가 봐도 어이구 그래도 큰 정권사서 이 상품을 팔구나.
더더욱이나 뭐 상품 파는 놈이 뭐 권력도 끼어있고 뭐니 큰 얘기를 했겠지. 안전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결국은 시큰 벌어 처먹고 터져버리면 어디 가서 단돈 10원도 받을 데가 없어요. 이거 대책 없는 겁니다. 펀드가 깨져버리면 피해자에게는 단 1원도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권 내에서는 아마 못하게 할 거예요. 뭐 뭉개겠죠.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도 이거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진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놔야 된다. 그럼. 네. 그래야지만 더 이상 이 나라가 투기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땀 흘려 번 돈의 그 소중함, 땀 흘려 번 돈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그 위대함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기쳐서 번 돈, 진짜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이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이건 진짜 이 정권이 일부러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저는 만들었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더라고요.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그래요. 그럼. 1년에 벌어진 일들이 전혀 다 우연이 없습니다. 다 뭔가 딱딱딱 껴맞힌 느낌이 너무나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파헤쳐야 되고 수사가 들어가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뭐 이걸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절대 이게 뭐 까발려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송 하니까 유튜브 측이 제재 받나 봐요. 그렇지. 제가 볼 때 이런 방송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킬레스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거 분석하고 이런 거 방송을 하니까 제가 볼 때 유튜브에 제재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자, 마지막으로 저희 손상TV 후원해 주시는 황치 로메기떡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화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혹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경험을 했지만 진짜 억울해서라도 구독자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억울해서라도. 50만 넘어서야 네. 이제 손은 안 됩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자, 우리 방금 준비 설명대로 이 펀드나 가상화폐는 진짜 피땀 흘려 일한 이런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꼬셔서 한탕주의에 빠진 이 권력자들과 금융 사기꾼들의 이 작태가 결국은 권력과 정치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진실을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젠 정권을 바뀌어서라도 억울하게 피해당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런 국민이 없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